이 난삽한 시대 진정한 진보 정신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이원복 진보TV입니다. 이원복 TV는 진보 정신의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기 위하여 학문의 왕도를, 진보 정신의 한국적 적용을 살펴보고자 정치 평론을 운영하는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현실의 세계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현실의 세계에서 의식주를 챙기는 것이 원초적인 문제였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곡식의 저장, 돈의 축적과 같은 자본의 형성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문제와 왜 인간 사회에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계급 구조가 생겼는지 하는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돈 문제와 권력 문제가 문제 중의 문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먹다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저장하려는 욕구는 아주 일찍부터 생성되고 있었습니다. 흐르는 물가에 음식을 보관하면 아주 오랜 시간을 번다는 것도 알아차리는 것이었지요. 추운 데 사는 사람들도 얼음 속에 음식을 넣어두는 저장법을 알아냈습니다. 더운 데서는 음식이 상하기 때문에 상한 음식을 다시 먹게 만드는 염장법이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하였지요. 이렇게 음식을 더 오래, 더 새롭게 반찬류 등으로 개발해 먹을 수 있다는 생각들이 뭔가를 잘 다듬으면 오래오래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생각으로까지 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축적의 원흉일 것입니다. 음식의 축적에서 생산품의 축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겠지요. 생선을 왕창 잡아들이는 것도 큰 돈, 잉여가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잘 보관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생각은 이내 곡물 저장고로 옮겨가는 것이었죠. 즉 창고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가을에 추수된 곡물들이 창고에 쌓이는 것이었습니다. 다람쥐도 창고를 갖고 있지요. 사자나 표범과 같은 고양이과 동물들도 하이에나 떼들에게 고기를 안 뺏기기 위해 혼자만 올라갈 수 있는 높은 나무에 죽은 동물들을 입에 물고 올라가 나무 등골에 걸쳐놓곤 합니다. 이런 죽은 고기를 날아다니는 독수리들이 또 노리겠지요. 동물의 세계는 끊임없는 약탈의 세계입니다. 먼저 보는 놈이 임자이고 내 거라는 개념이 없지요. 요령껏 달라붙어 뜯어먹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창고엔 지들이 들락날락거리게 되어있고 인간들은 산지 사방의 온갖 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멧돼지들이 밭의 농작물을 다 헤집어 놓기 때문에 울타리를 치고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이라는 것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창고라는 것은 은행 계좌의 원형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양떼들을 지키기 위한 철조망이 전쟁이 터지자 국토를 지키기 위한 철책선이 되면서 호주 출신의 철조망 특허권자와 제조업자가 떼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식량 창고를 터는 그 도적대의 으뜸은 바로 인간들이었습니다. 동물들은 자기 먹을 것만 가져가는데 인간 도적대들은 창고의 전체, 마을 전체, 나라 전체를 모두 터는 것이었죠. 물자만 터는 게 아니라 남정네들은 전쟁터의 병사로, 여성들은 성적 놀이개감으로 모두 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가장 못된 짐승이라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짓거리가 계속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되는 것이죠. 이 문제 때문에 나라마다 국방을 최고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면 그 속에 살던 시민들,
국민들 전체의 행복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국방 통수권자, 즉 권력 최고 지도부가 군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었죠. 권력은 집안에서의 가장의 권력부터 족장의 권력, 마을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력, 국회의원, 시도지사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까지 서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법보다 주먹이라고 힘센 자가 권력자가 되겠지요. 권력은 크게 제도권 권력과 비제도권 권력으로 나누어집니다. 제도권에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교육, 문화권 권력 등으로 또 나누어질 수 있고, 반면 비제도권은 틀이 없는 가운데 마피아 권력 같은 조직폭력 권력, 연장자 권력, 선후배 문화, 연공서열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시족사에서 부족으로 커지면서 시족등 사이에 부족장을 놓고 권력 암투가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부족장들이 모여 한 원식 국가가 만들어질 때에도 당연히 권력 암투가 있었다 봐야 합니다. 각 개인들은 자기가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데, 당연히 소수의 리더 그룹이 있으면 다수의 추종 그룹, 피지배 그룹이 형성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다 각자 어느 부분에서는 리더로, 어느 부분에서는 추종 그룹으로 살아간다 봐야 할 것입니다. 군대의 병사들도 다 집에 가서는 귀한 아들들이고 다 가장이 될 사람들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는 중대장보다 더 많은 직원을 거리는 사장도 있고, 사단 멤버들보다 더 많은 팬을 가진 연예인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현대에 와서는 권력도 다양화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최강의 권력 그룹은 무엇인가?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여타 분야도 다 임명하니까 한 국간의 최고의 권력자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대통령을 깜빵에 넣는 검찰도 당연히 무서운 권력입니다. 대통령을 깜빵에 넣기까지 국민 여론을 만들고 조작하고 여러 장난질을 칠 수도 있는 언론 권력도 엄청난 권력입니다. 이 모든 기관들이 움직이는데 자동차 오일처럼 약으로 작동되는 경제 권력의 돈, 이 돈으로 대통령도 만들고 당도 만들고 대법관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방송국도 쭈물떡 거릴 수 있으니까 돈의 위력도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다 갖는 왕정 체제, 독재정 체제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최종 권력을 국민들의 한 표 한 표로 결정하는 민주정 체제를 좋아하십니까? 어느 체제가 미래 사회를 이끄는데 더 선진적이라고 느끼십니까? 인간의 본성인 축적으로부터 자본주의는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본도 권력과 비슷한 성격이 있어서 어떤 한 중심점으로 구심력을 작동시키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힘을 분산시키는데, 자본주의는 힘이 분산되지 않고 자꾸만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도 힘의 균형, 힘의 분산을 같이 해야 민주정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고, 이 문제가 현대에 와서는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권력의 분산처럼 자본의 분산을 끊임없이 제도화해야 한다는 논지가 나왔습니다. 끊임없는 부의 재분배 문제는 21세기 최대의 학술 쟁점, 화두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남의 창고를 털지 않고도 서로 잘 사는 그런 조용하고 평온한 자유민주 자본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정치 권력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다 과거 사회의 끊임없는 진화의 한 산물입니다. 화폐가 동전 엽전에서부터 시작돼서 지폐로 바뀌었고, 지폐가 이제는 다시 컴퓨터 내 마일리지처럼 점수, 숫자로 바뀌고 있듯이 앞으로는 당연히 전자화폐, 전자점수도 일반화될 것입니다. 월급을 핸드폰에 숫자로 받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전자칩을 통한 해커들의 장난질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벌써 비트코인과 같은 신종 화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화폐 경제의 문란함이 눈에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듯 이런 첨단 기술들의 쟁패를 놓고 국가 간 경쟁과 규제를 둘러싼 분쟁도 엄청 커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 세계는 통제불능의 복잡성의 대혼란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복잡함이 갑자기 증폭되는 시대입니다. 과거의 버전은 구닥다리로 취급되고 신종 버전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식민지를 놓고 유럽 전체가 야만의 쟁패를 벌였던 것처럼 기술 쟁패들이 야만적으로 또 전개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점 세트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